자, 사이언스 과학학원 코스모스 반, 갈세이건의 코스모스 7장 밤하늘의 등뼈를 읽고 각자 쓴 에세이에 기반하여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민서 군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과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과학이 태어났던 곳은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오니아는 현재 터키의 서쪽 부근에 위치한 여러 개의 섬과 에게해의 연안 일부로 이루어진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식민지이기도 했던 이오니아는 여러 가지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고,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 덕분에 다양한 문화, 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고요. 이오니아는 열린 사회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오니아의 학문적 번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근본을 다져놓았고,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등의 많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오니아의 과학적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이오니아 사람들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이들은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우주와 천체들을 완전하고 미지의 세계인 천상계로 올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사실들이 대중에 유포되는 것을 억압했다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은 원자론을 최초로 주장하고 불멸의 영혼이나 신 등을 부정했던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호메로스와 다른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의 책 또한 이런 식으로 불타버려 현재 우리가 이오니아의 사상가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과학을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임으로 제한해서 인류의 사상사와 과학사에 어쩔 수 없는 커다란 공백을 가져다 준 이들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인류 사상사를 쭉 훑어가다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가장 처음이죠. 아마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에 관한 정리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스스로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라고 불렀으며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출연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질서 있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른 사람도 피타고라스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 법칙들을 이용했습니다. 단지 설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맹신했죠. 모든 문제를 수학적 논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서양 철학사에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 피타고라스의 맹신이 논리적이고 신비적인 존재에 기대지 않던 이오니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피타고라스가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은 원래 죽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무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육체라는 묘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의 죽음이고, 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신적 본성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육체가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서 지혜를 찾는 과정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 지혜의 탐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사상입니다. 인도의 윤회설과 흡사한 이 사상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책에서 피타고라스를 종교 집단의 교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은 그들의 사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익히던 엄격하고 독특한 규율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서양 철학사에서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콩을 먹지 말라, 빵을 나누어 쪼개지 말라, 흰 수탉을 건드리지 말라, 한 덩어리 빵을 다 먹지 말라,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말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침구를 말아 몸이 있었던 흔적을 없애라 등의 규칙을 시켰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다분히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모습 외에도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 러셀이 보여준 규칙들 외에도 피타고라스는 금욕적이고 검소한 삶과 절대 복종, 비밀 엄수를 지킬 의무를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계율들은 피타고라스 학파를
지극히 폐쇄적인 비밀결사단의 성격을 띠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승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어서 피타고라스가 세운 학파 내에서 어떤 학문적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 공적은 모두 피타고라스에게로 돌려졌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아우토스에파라는 이 한마디는 어떤 명제이건 간에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마치 국가 안에 있는 또 다른 국가처럼 피타고라스는 강한 권위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의 제자들을 여러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모두 각기 다른 다양한 능력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부류는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피타고라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인 피타고라스 추종자와 단순히 가르침만 받는 피타고라스 주의자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제 피타고라스 주의자들을 자신의 강의만 들을 수 있게 하고 토론이나 명제에 대한 논쟁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심사숙고를 갖지 못한 채 고급 지식을 배운다면 그 지식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이해의 연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 추종자 부류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고 혹독한 견습기간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자기 제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의 말투, 행동, 습관과 생활, 관심사 등을 자세히 관찰했고 이 1차적인 관찰이 끝나면 그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조건으로 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3년 동안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면모가 드러나면 공동체를 떠나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침묵을 지켜야 비로소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피타고라스는 혀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체의 입회가 허락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의 개인적인 장점과 능력에 따라서 몇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성격과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능력이 각기 다른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피타고라스 추종자들을 연구자와 청강자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장막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야외 강당에서 피타고라스가 강연을 할 때 혹독한 견습 기간을 마친 연구자들은 피타고라스의 강의를 장막 안에서 그와 대면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신학의 모든 법칙과 논증 그리고 그 증거들을 배우면서 피타고라스와 함께 가장 심오한 지혜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러나 청강자들은 공동체에서 연구자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피타고라스가 강의할 때 장막 바깥에 앉았으며 강의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배제된 기본적이며 단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런 식으로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지식들을 대중에 설파하지 않고 교육받은 사람들만의 전유물로서 간직했으며 자신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히파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리수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유리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피타고라스와 그의 다른 제자들은 무리수가 발견되자 큰 혼란에 빠졌으며 결국 히파소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타고라스는 학문적 권력, 지식의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1분 남았어요. 결국 피타고라스의 학파는 신비주의와 수학이 기묘하게 결합된 비밀 결사단체를 볼 수 있고 실제로 고대 이오니아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방향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 학파 안에 여기저기 문화적 코드를 심어넣었죠. 오늘 제가 피타고라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싶은 것은 과학이 발전하려면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과학자들 또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정치 권력과 손잡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의 대표적인 예는 북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서로 독립되지 않고 상하 관계를 이루면서 기묘한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문구를 써놓거나 빈곤을 나타내는 정확한 수치를 무시하고 사회주의만을 찬양하는 북한의 경제학자들처럼 말이죠. 피타고라스의 세계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피타고라스는 결국 자신이 누렸던 권위와 권력에 의해 죽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에 입단을 거절당하고 칼에 갈고 있었던 실론이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지식 독점을 탐탁치 않아 하던 다른 시민들을 이끌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피타고라스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 대다수가 죽습니다. 제가 피타고라스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이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 토론이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